자, 3차 이상의 단거방정식을 고차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3차, 4차 이 정도 물어봐요. 5차 물어봅니까? 라고 하면 아니 거의 안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주로 3차와 4차를 물어본다 라는 거고, 제가 2차 방정식 얘기할 때 2차 방정식 해법을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서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한 풀이를 하거나 아니면 근해 공식을 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기억나나?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좀 가보죠. 기억나시죠? 2차 방정식 해법이 인수분해를 이용할 때가 있고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할 때가 있고 근해 공식을 이용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런데 근해 공식은 강제 인수분해죠.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한 해법은 근해 공식의 증명 과정과 같죠. 결과적으로 2차 방정식의 해법을 그냥 하나로 인수분해로 통일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근해 공식도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그냥 인수분해다 라는 얘기죠. 맞아 안 맞아? 맞지? 예. 그럼 오늘 배울 고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뭐냐라고 하면 똑같아요. 그냥 인수분해입니다.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뭘 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인수분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죠? 예. 그래서 고차 방정식의 해법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인수분해를 이용한다. 이 정도 적고요. 대신에 인수분해 하실 때요.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주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나온다고 했잖아요. 3차 방정식은 반드시 1차 인수를 갖는다라고 표현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교육과정에 등장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3차 방정식에서 1차 인수를 찾지 못하게 문제를 출제하면 아예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 나오면 1차 인수를 꼭 찾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심지어 3차 방정식의 1차 인수는 언제도 존재하냐면 미정계수가 있더라도 존재해요. 숫자가 확정이 아니더라도. 알겠죠? 네. 미정계수가 있을 때도 가능합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무조건 1차 인수부터 찾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4차 방정식은 1차 인수를 안 가질 수도 있냐라고 하면 안 가질 수도 있어요. 4차 방정식은 의 경우라고 쓸게요. 반드시 1차 인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분해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감을 잡으시겠지만 4차식의 인수분해의 경우에 1차 인수가 발견되는 그 1차 인수정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완전 제곱식의 차의 형태로 바꿀 수 있잖아요. 즉 4차식은 2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2차식을 근해 공식을 써야만 한다면 1차 인수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니? 반드시 1차 인수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1차 인수가 없단 말이야?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1차 인수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발견되면 쓰는데. 그래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근을 얻으려고 할 때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약간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자, 실제로 풀어볼게요. 인수분해 가지고. x의 세제곱은 1이에요.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 이게 3차 방정식이죠. 1차 인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수정 이용하려고 해보면 1 넣으면 0 되잖아. 맞아? 그럼 x-1 인수다. 물론 이건 이제 우리가 곱셈공식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라서 x-1 인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르던 형태더라도 3차 방정식은 반드시 1차 인수를 갖기 때문에 그 1차 인수를 먼저 찾으려고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앞쪽에 있는 x-0인 경우에는 x는 1이겠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일 때는 근해 공식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이걸 근해 공식으로 풀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냐? 아니 친구들아, 맞죠? 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자, 두 번째 것도 3차 방정식이죠. 1차 인수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보일지 안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만약에 안 보인다고 하면 1차 인수를 찾을 때 3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뭘 넣어볼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3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니까 뿔마 1, 뿔마 2분의 1, 뿔마 4분의 1, 뿔마 8분의 1 이런 걸 넣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네. 넣어보고 판단하면 되고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해도 좋냐면 여기 이 부분이 2x 전체의 세제곱이잖아요. 여기 이 부분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세제곱의 전개식을 예측을 해보는 건데 그러려면 뭐가 타당해야 되냐면 요거 제곱한 거랑 요거 하나 곱한 거의 3배가 여기 있어야 되죠. 이걸 제곱하면 4x의 제곱이고요. 이거 하나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이거의 3배가 마이너스 12x의 제곱인데 여기 있잖아 지금. 맞아? 반대로 이거 하나 곱하고요. 이거 제곱하고요. 이거의 3배가 여기 있어야 되죠. 이 6x인데 저기 있잖아요 지금. 이게 발견이 된다면 이건 2x-1 전체의 세제곱이다. 이게 보여야죠. 근데 보기 힘들 거야. 내 말 맞지? 잘 안 보일 것 같지? 잘 안 보일 것 같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보는 법을 방금 쌤이 한 것처럼 하는 거야. 알겠지? 던지기를 해보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완전 세제곱이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이 만약 안 났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쌤이? 생각이 안 났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어쩔 수 없잖아. 1 넣어보니까 0 돼 안 돼? 안 되지. 마일 넣어봐도 0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2분의 1 넣어볼까요? 그럼 얘가 1이죠. 마이너스 얼마냐? 3이냐? 맞아. 여기 2고 여기 마일이니? 2분의 1이 3이구나. 3이고 마일이죠. 0 되네요. 그럼 2분의 1 넣으면 0 된다는 거 알았어요? 2분의 1 넣으면 0 된다고 해서 여기 x-2분의 1 쓰면 되겠냐? 분수 개수를 왜 일부러 만드냐? 2x-1 쓰는 게 낫지 않니 얘들아?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되니? 4x의 제곱이 있어야 되니? 그래야 8x의 세제곱 만들 거니까?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4x의 제곱도 생기죠. 근데 마이너스 12x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4x가 있어야 마이너스 8x의 제곱이 생겨서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만들 수 있죠. 근데 얘가 또 마이너스 1과 전개되면 플러스 4x가 생기죠. 근데 6x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잖아. 그럼 여기 플러스 1이 있어야겠네 친구들. 많이 안 많이? 그죠? 그런데 이 i가 2x-1의 완전제곱인 건 보이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2x-1의 세제곱은 0이에요. 그럼 x는 뭐밖에 안 되냐면 2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 하나 알고 계시면 좋냐면 복소수 계수 n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냐라고 하면 n개입니다. 이걸 가우스의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복소수 계수 n차 방정식의 근은 반드시 n개입니다. 복소수 계수 거의 볼 일 없잖아. 그지? 실계수라고 치면 1차 방정식이면 1개, 2차 방정식이면 2개, 이거 허근 포함이에요. 3차 방정식이면 3개, 4차 방정식이면 4개. 얼마나 쉬워요. 그냥 차수가 근의 개수하고 똑같은 거야. 허근까지 포함했을 때. 이해되니? 이해됐어? 그럼 이 3차 방정식이니까 근 몇 개 해야 되냐? 3개 해야 되지. 그래서 이 근이 뭐가 되는 거냐면 3중근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3중근이요. 3중근은 3개의 근이 있는데 하필이면 걔들이 다 같은 걸 3중근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근은 2중근에서 2를 생략한 거예요. 중근은 뭐 이제 선생님 4개가 겹치면 4중근이에요? 네, 맞아요. 5개가 겹치면 5중근이에요? 맞아요. 안 겹치면 안중근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네. 7개가 겹치면 7중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중근이라는 게 겹치는 근의 총칭이 아닙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중근은 그냥 2개짜리가 겹쳤을 때만 중근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선생님 이것도 중근이잖아요. 틀린 표현입니다. 선생님 이거 3중근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해하겠냐? 네, 3중근이야. 자, 다음 넘어갑니다. 3차 방정식입니다. 뭐 찾으려고 하려고요? 1차 인수요. 플러스 마이너스 6의 약수 넣어볼 수 있습니다. 1 넣어볼까요? 1 넣으면 0 되네요. 0 되죠? 그러면 x-1을 인수로 가질 거예요.
그럼 x의 제곱이 있어야 되고 너네 아직도 조립제 쓰고 있지 않지? 나 조립제 그만 쓰라 그랬다. 그지? 그럼 x의 세제곱은 나오고 마이너스 x의 제곱 나오니까 뭐 있어야겠냐? 마이너스 5x 있어야겠냐 친구들아? 얘가 플러스 5x를 만드는데 플러스 11x 있어야 되지? 플러스 6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그냥 끼워 맞추면 되잖아. 알겠지? 그 다음에 2차식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죠? 맞아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상해서 해는 1과 2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3차 방정식은 반드시 1차 인수에 간다. 잊지 마세요. 알았니? 자, 3번 볼게요. 3번에 제가 예제를 일부러 뭘 넣어놨냐면 보이세요? 4차 방정식인데 무슨 형태냐? 보기차 형태지. 선생님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 4차 방정식은 1차 인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차 인수 찾으려고 선생님 x에 1 넣어봐야 돼요?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 이거야. 알겠지? 주로 보기차가 그래요. 4차, 2차 보기차, 4차, 2차 보기차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1차 인수를 찾으려고 시도하면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왜냐면 1차 인수가 어떤 그 무리수 형태의 근을 포함하거나 아니면 화수 형태의 근을 포함하거든요. 그런 걸 찍어서 넣어보겠다고? 못 넣을 거 아니야. 못 넣는다고. 알겠지? 우리가 그 1차 인수를 찾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약수의 상수의 약수를 넣는다는 건 유리수 정도까지나 넣어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범위를 초과하면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않냐 가들? 맞아? 네. 그래서 이때는 보기차라는 걸 보고 인수분해를 어떻게? 이건 쉽다. x의 제곱을 한 문자로 보면 여기 마이와 마이의 곱이잖아. 그지 아니 얘들아? 그지?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거니까 인수분해 맞아 안 해도 그냥 구할 수 있겠죠. x는 뿔마 루트 2하고요 x는 뿔마 1 이렇게 총 4개의 근이 가능합니다. 이해됐지? 됐죠 여러분? 근데 두 번째 거는 x제곱을 t로 취한해도 인수분해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이거 특수한 경우에 인수분해잖아. 보기차식을 외우고해서 써도 되지만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 뭐 하라고 했니? 완전 제곱의 차 형태를 고치라고 했지? 그래서 x의 4제곱을 보고 x의 제곱을 쓰고 9를 보고 3을 쓴 다음에 여기 제곱을 쓰는데 가운데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운데가 플러스라면 6x의 제곱을 꾸어다 쓴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6x의 제곱을 해야 되니까 여기 끝에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x의 제곱이 나오는데 이게 완전 제곱의 형태로 고쳐지죠. 맞니 친구들? 그래서 이때는 플러스가 맞는 거야. 근데 이 뒤쪽이 완전 제곱 형태로 고쳐지지 않으면 이걸 합차공식 쓸 수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바꿔서 다시 시도해봐야 돼요. 이해했지? 그제? 자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x의 제곱 더하기 3과 2x를 더하는 거니까 순서 바꿔서 이렇게 써주고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x를 구해보시면 근해공식 유형이 있죠. 첫 번째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냐? 루트 2i니? 아니 친구들? 두 번째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겠네. 이해했지? 너네가 1차 인수를 여기서 찾아낸다는 거 무슨 뜻이야? 저 식의 모양을 보고 x가 왠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인데 들겠냐? 아니 든다고 해도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더 짜증나지 않니? 맞아요? 네, 그래서 4차 방정식은 반드시 1차 인수를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차 인수 찾으려고 삽질하면 안 된다. 알겠지?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럼 3차가 더 쉽겠니? 4차가 더 쉽겠니? 3차가 더 쉬워. 3차는 항상 1차 인수를 갖기 때문이지. 알았니? 자 다음 4번 볼게요. 4번 보시면 요 방정식 기억나는 친구 있냐? 뭐야? 그거 X의 제곱으로 묶어가지고 이름은? 기억이 안 나. 이름은 기억 안 나요? 특수한 경우에 인수분해에서 첫 번째 치환, 두 번째 일부 전개 후 공통분을 발생시켜 치환, 세 번째 일부만 공통인수로 묶어서 전체 공통인수를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 완전 제곱의 차가 있었고
다섯 번째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관해 정의하는 게 있었고, 여섯 번째 인수정의를 이용하는 게 있었고, 일곱 번째 상반식의 인수분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상반식입니다. 뭐라고요? 상반식이요. 상반신 아닙니다. 상반식이요. 왜 상반식이냐면 요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마치 거울을 보듯이 개수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얘를 상반식이라고 불러요. 거울에 비친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절대값까지만 같아도 상반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개수가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이게 정리해보면 결국은 x 플러스 x분의 1에 관한 식으로 고쳐지거든요. 근데 x 마이너스 x분의 1에 관한 식으로 고쳐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어. 이해되니? 그래서 그냥 정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뭐가 같다? 개수의 절대값이 같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알았니? 그리고 이것도 사실 분류를 해야 되는데 개념반이니까 얘기 안 할 텐데 이게 지금 짝수차 상반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홀수차도 상반방정식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x의 5제곱 더하기 쓰지 마세요. bx의 4제곱 더하기 cx의 3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 이러면 a가 0이 아니라면 이게 홀수차 5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런데 홀수차는 요 가운데 항이 없어요. 없잖아. 그래도 거울 보고 있는 느낌은 똑같지. 만약 이걸 홀수차 상반방정식이라고 하는데 홀수차 상반방정식은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왜 출제가 안 되냐라고 하면 그냥 쉬워서요. 뭐가 쉬운데 선생님? 홀수차 상반방정식은 반드시 뭘 인수로 가냐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갔습니다. 이거 적지 말아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알겠죠? 마이너스 읽어봐라. 0 되냐 안 되냐? 얘랑 소거되고 얘랑 소거되고 얘랑 소거되면서 0 되겠지. 더 재밌는 거 보여줄게. 자, 인수분해 시도해볼게. 자, x 플러스 1 앞에 있어. 졸지마. 4제곱이지. 자, 그 다음에 뭐 와야 돼? 이거 와야 되지 않니? 맞아? 3제곱이요. 영준아 맞냐? 그 다음에 뭐 와야 되니? 이거 와야 되니? 그 다음에 뭐 와야 되니? 그 다음에 뭐 와야 되냐고 대답을 하네. 이게 와야 되지 않니? 그 다음에 뭐 와야 되니? 이게 와야 되지 않니? 이거 잘 봐봐. 얘가 누구니? 5번 선생님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또 거울 보고 있어요. 맞아요. 짝수차 상반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홀수차 상반방정식은 x 플러스 1과 짝수차 상반방정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짝수차 상반방정식만 풀 줄 알면 모든 상반방정식을 풀 줄 아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짝수차밖에 안 물어본다고. 이해했어? 네. 잠깐 넘어가고요. 푸는 법은 제가 상반식의 인수분해에서 이미 이야기한 바 있기 때문에 다 풀 줄 아시겠죠? 아니 그래도 서술형 답안을 작성한다고 하면 뭐부터 하는 게 맞냐면 너네 이거 정 가운데 있는 항으로 원래 묶었잖아. x제곱으로 묶었잖아. 왜 묶었냐면 그때는 저게 등식이 아니고 식이었기 때문이야. 지금은 등식이지. 그럼 x제곱으로 나눠볼 수 있잖아. 항상 나눌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예요? 0이 아니어야만 나눌 수 있으니까 0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무슨 말이야? 방정식이니까 x에 0 넣어보면 저게 성립하냐 안 하냐? 안 하지. 해를 찾는 거니까 그럼 x는 0이겠어요? 0이 아니겠어요? 0이 아닌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서술형 답안을 작성한다면 x는 0이 아니므로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4 더하기 x분의 5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이 되니까 어떻게 짝지어야 될지가 보이죠? 그죠? 얘하고 짝을 지어서 얘를 x 더하기 x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는 조금 이따 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얘하고 짝을 지어서 5로 묶어서 x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쓴 다음에
아까 마이너스 2좀 이따 하기로 했죠? 그럼 마이너스 6으로 바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니, 친구들? 이거 t로 치환해야 하겠냐? 안 해도 보이지? x 더하기 x분의 1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6하고 마일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더하면 5가 될 거 아니니? 맞지?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때 다시 양변에 x제곱 곱합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 나오니까 이때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해보면 하나는 x는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2루트이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죠. 이거 복소수에서 많이 보던 거 아니냐? 오메가잖아, 그지? 그래서 요런 방정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상반 방정식이라고 한다고요. 상반 방정식은 이 상반식의 특징을 확인하지 못하면 인수분해를 시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1차인수 발견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알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차 방정식이 왜 1차인수를 안 가질 수도 있는가를 보여주는 문제란 말이야. 그런 문제들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겠니? 4차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1차인수를 갖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5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근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겠는가? 이 방정식이 실근이 2분일 때 막 이렇게 입을 털기 시작하는데 근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3차 방정식을 근에 대해서 물어보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 했어요? 1차 인수가 있다고 했죠. 심지어 어떤 경우라도 미정계수가 있더라도요. 자, 방금 이 문제 미정계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A 때문에 마치 근을 구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근데 필요 없다니까. 야, 얘가 없어지려면 여기 뭐 넣어야겠냐? 2 넣어야겠지. 찾기가 더 쉬워요. 2 넣어봐. 그럼 8 더하기 8 더하기 2a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a 딱 0 되네. 미정계수가 있으면 오히려 1차인수 찾기 더 쉽다. 야, 심지어 미정계수 2개도 되는 경우가 많다. 알았니? 쫄지 마라. 반드시 1차인수가 존재한다. 알겠어? 알았어? 자, 그래서 얘가 근이 2라고 힌트를 주긴 했지만 이런 말 없어도 우리는 2가 근인지 알 수 있어요. 알았니? a를 없애는 값인 2를 넣어보고 싶은 거죠. 어쨌거나 인수분해를 시도하겠습니다. 그러면 x-2 있고요. 그리고 x의 제곱이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x를 되려면 4x 있어야 되죠. 맞니? 마이너스 8x 나오니까 ax 있으려면 여기 a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은 여기는 0에서 x는 2라는 근을 얻잖아, 친구들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는 0이라는 방정식은 실근이 2뿐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적절하겠냐? 저 2차 방정식은 이 2차 방정식의 그 부분이다. 허근이다만 하면 안 돼요. 2차 방정식이 2를 중근으로 갖는 경우도 사실 생각은 안 할 수는 없죠. 물론 여기서는 4x이기 때문에 2를 중근으로 갖는 경우가 불가능하지만 실근이 2뿐이라는 말은 이 식의 모양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야 맞냐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거나 아니면 저기서 얘기한 x는 2라는 근을 또 중근으로 가져서 전체 3중근이 되거나 두 개가 다 가능하다. 알겠지? 물론 여기서는 3중근이 되는 건 가능해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함정을 파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풀이를 써보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x의 제곱 플러스 4x 정리 잘했어 근데 는 0 2 일단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게 제일 속이 편하죠. 그러면 실근은 2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판별식 4분의 d를 돌리시면 4-a고 이게 네거티브 해야 되죠. 그러면 a는 4보다 크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는 0, x는 2를 중근으로 갖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전체 3중근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x는 2를 중근으로 가지려면 얘랑 뭐랑 식이 같아야 되냐면 x-2의 완전 제곱은 0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전개해 보시면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미 플러스 4x로 확정돼 있어서 이 마이너스 4x가 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죠. 됐니? 됐어요? 네. 그래서 1, 2에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는 그냥 4보다 크다. 이게 되겠습니다. 됐니? 됐어? 네. 자, 똑같은 문제를 풀 건데요. 똑같은 문제를 풀 거니까 이거 좀 복사해서 내려갈게요. 넘어가 되죠? 네. 자, 얘가 중근을 간다고 했어요. 자, 이제 케이스가 좀 달라지죠. 중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중근을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이 x는 2를 하나를 근으로 갖고 나머지 하나는 2가 아닌 근이거나 아니면 2차 방정식이 2가 아닌 중근을 갖거나 두 가지예요. 납득하겠냐?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는 0, 2, x, 그러니까 2와 2가 아닌 다른 한 근을 갖는 경우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야. 근데 아까 위에서 2가 중근일 수 없다는 거 배웠잖아. 확인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2가 근이기만 하면 되거든. 그럼 2가 근이라는 건 x에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8 더하기 a가 0이면 되니까 이때 2를 만족한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2입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이때 중근은 누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는 0, 2가 아닌 중근을 갖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근데 2는 중근을 가질 수 없다는 거 이미 위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중근을 갖기만 하면 되는 거죠. 판별식 써보시면 4-a고요. 이놈이 0이어야 되니까 이때 a는 얼마입니까? 4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1과 2에서 가능한 a는 마이너스 12하고 4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꽤 나옵니다. 미정계수를 포함한 3차 방정식. 이런 식의 문제가 꽤 나와요. 알았니? 알았어? 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죠? 자, 다음 복수에서 많이 보던 오메가인데 이 오메가 또 물어보거든. 고차 방정식에서. 그래서 잘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너네가 오메가를 배웠잖아. 이미 복수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배웠잖아. x의 세제곱은 1의 허근이거나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이거나 이런 애들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지만 이번에 복습하면서 좀 기억이 나야 돼. 알겠죠? 자, 보세요. 이것부터 물어보는데 얘가 이미 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어요. 이미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x의 제곱의 개수 1이고 x의 개수 1이고 상수항 1이에요. 1, 1, 1이 중요한 게 아니고 1, 2 모두 실수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실수, 계수, 2차 방정식이죠. 실수, 계수, 2차 방정식은 켤레근 정리 때문에 한 근이 오메가라면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돼요? 오메가 바. 켤레 복소수가 돼요. 그래서 다른 한 허근은 오메가 바가 된다라고 이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했죠? 그 다음에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0이죠. 왜 당연히 0입니까? 방정식의 근의 의미 때문이죠.
x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걸 근이라고 부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얘는 근의 의미 때문에 당연히 0이 됩니다. 두 번째, 오메가의 세제곱은 뭐냐라는 건데, 자, 오메가의 세제곱을 구하는 방법은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인 상태잖아요. 이거의 양변에 x-1을 곱합니다. 그럼 왼쪽이 x-1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고, 오른쪽은 0에 곱한 거기 때문에 그냥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따라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가 되는 게 정상입니까? 1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x의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알겠니? 예. 자, 그 다음에 잘 들어. 내가 아까 다른 한 흑은 오메가라고 했지. 자, 그러면 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에서 근과 기소의 관계를 생각하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일일 거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오메가 바는 오메가의 켤레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역수이기도 한 거야. 뭐라고요? 역수이기도 한 거라고. 알아듣겠니?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선생님이? 여기 지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무슨 뜻이에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하고 같은 뜻이라고. 그럼 얼마겠냐? 마이너스 1이겠네. 맞냐? 저기에 마이너스 1 써있잖아, 지금 근거의 전개에서. 맞아? 맞지? 그런데 선생님, 전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알아요.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들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알겠죠?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생각이 안 든다면 뭘 해도 되냐면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인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허근이라서 0도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게 되면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0이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일이다라는 사실을 여전히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죠? 그리고 이건 이미 위에서 얘기했다 마일이라고 했어요. 근거와 기소의 관계에서. 그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요. 얘도 1이라고 이미 아까 얘기했죠. 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때문에? 근과 기수와의 관계 때문에요. 그래서 이 오메가에 관한 문제들을 잘 풀려면 뭘 잘 쓰셔야 되냐면, 방정식의 근의 의미, 그리고 근과 기수와의 관계, 그죠? 그 다음에 7계수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정리, 이런 것들을 좀 자유자재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니? 마지막이 중요한데, 방금 내가 한 설명을 잘 이해했으면 이해가 될 거야. 잘 봐. 오메가 바냐고, 오메가 바를 다른 거의 모양으로 바꿨을 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 물어볼 거니까. 근데 오메가 바를 오메가 1분의 1로 바꿀 수 있지. 왜? 내가 둘이 역수라고 했으니까.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친구들. 근데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 바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도 있다. 마지막이 되게 중요하다. 마지막이 되게 중요해. 얘를 오메가 제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오메가 제곱은 선생님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일단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건 여기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렇지 않냐? 마지막에 왜 이거 둘이 같은가를 확인할 때 이건 근계수가 아니잖아. 맞아? 그러면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이걸 사용하는 게 이해하기 쉬울 거야. 근데 한 가지 더 쓸 수 있는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라고 했지. 근데 오메가의 세제곱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라고 했지. 그러면 얘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오메가 반은 오메가의 제곱도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접근은 학생들이 스스로 하긴 좀 힘듭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나중에는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물어보는 게 워낙 버라이어티한데 이게 순식간에 돌아가야 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막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걸 식으로 다 쓰면서 이거구나 이지랄 하고 있으면 문제 못 풉니다. 알겠지? 보는 순간 다 알아야 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알았니? 알았어. 알았냐고. 네. 물론 여러분들이 고1 되시면 이게 조금 더 원활하게끔 제가 교육과정 초반 내용을 다시 알려줄 건데 그거 미리 배우면 좀 연산하는 훈련이 안 되니까 일부러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나중에 좀 더 쉽게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자, 다음 3차 방정식의 근과 기수와의 관계인데 교육과정에 소개되는 건 3차 방정식의 근과 기수와의 관계가 끝이에요. 끝인데 수능에서도 4차나 5차의 근과 기수와의 관계를 물은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 가르쳤는데 왜 물어보냐? 그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의 근과 기수와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고 3차 방정식의 근과 기수와의 관계를 만들어 보면 4차 이상의 모든 다항 방정식의 근과 기수와의 관계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안 할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공식하기가 좀 귀찮아요. 4차부터는. 그래서 3차까지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알겠니? 자, 일단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각각 알파, 베타, 감마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걸로 인수분해돼야 되지 않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많이 친구들아 맞지? 그 말은 뭐냐면 이 식을 전개하게 되면 그냥 뭐가 같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식하고 같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전개를 해보죠. A 일단 빼고 전개할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이 되죠. 아자 전개하면 ax 세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의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는 0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저 위에 식하고 같으려면 여기 이 부분이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b하고 같아야 되고요. 여기 이 부분이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c하고 같아야 되고요. 여기 이 부분이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d하고 같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해되니? 정리해 보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니? 맞아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기수의 관계에 유사성이 있죠.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과 곱밖에 없거든요. 근데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 있어서 합과 2개씩의 곱의 합과 3개의 곱이 가능한 거죠. 근데 네이밍 보세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3창의 개수분의 2창의 개수입니다. 얘는 3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죠. 얘는 마이너스 3창의 개수분의 상수항입니다. 2차 방정식이 부호가 맞불 이렇게 쓰던 기억나나요? 얘는 맞불마 가는 거죠. 그럼 4차 방정식 뭘로 갈 거 아니? 맞불로 간다.
규칙이 보이잖아. 그 다음에 분모는 전부 다 뭐냐? 최고차항의 개수예요. 분자는 순서대로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항 이렇게 한다고. 자,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게. 그러면 4차 방정식의 네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면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어? 네 개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써볼게. 쓰지마, 이건 쓰지마, 알았지? 만약에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쓰고 싶으면 써도 된다.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는 0이고 얘가 0이 아니다. 이때 네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해볼게요. 이게 공식을 만드는 게 좀 짜증나요. 일단 네 개는 더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네. 감마 더하기 델타. 근데 두 번째 거부터 보세요. 두 개씩의 곱합이니까 이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개수가 너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 거는 얘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 거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랬을 때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a분의 c, 얘가 마이너스 a분의 d, 얘가 a분의 e, 이런 규칙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4차 방정식의 근과 기수의 관계를 증명하지 않고도 이 정도 생각 좀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해하겠니 친구들? 5차도 그냥 귀찮기만 하지 만들 수 있겠죠. 그냥 귀찮을 뿐이죠. 만들 수 있겠잖아. 5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지. 하나씩의 합, 2개씩의 합, 3개씩의 합, 4개씩의 합, 5개의 합. 근데 2개씩의 합은 몇 개 되겠냐? 5차는. 그건 5개니까. 10개지. 5개에서 2개 뽑는 거니까. 3개씩의 합도 10개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귀찮으니까 잘 안 물어봅니다. 알겠지? 근데 4차든 5차든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지. 그잖아. 일부만 전개하면 되니까. 전체 다 전개 안 해도 되니까. 사실 수능에서 물었다는 게 뭐냐면 5개의 근의 합이었어요. 알았니?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응용력이 좀 있어야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다음은 네 친구들. 다음은 다항방정식의 켤레근 정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방금 인수분해 해봐서 깨달았잖아. 3차 방정식 인수분해하니까 뭐 되지?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이 되죠. 4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되니까 뭐 돼요?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근데 2차 방정식에서 켤레근 정리의 성립을 증명했잖아. 그러니까 3차식도 2차식을 가지고 있고 4차식도 2차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3차 방정식에서건 4차 방정식에서건 혹은 그 이상의 차수에서건 켤레근 정리는 여전히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2차 방정식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2차 방정식을 증명했었기 때문에 알았죠? 기억나? 네 증명? 아이씨 왜 기억 안 난 척해. 우리 다 했잖아 이거. 다 증명했지. 켤레근 정리, 유리계수 2차 방정식 켤레근 정리, 실계수 2차 방정식 켤레근 정리 다 증명했잖아. 맞아? 네. 근데 3차식이든 4차식이든 인수분해 해보면 2차식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정리를 3차, 4차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쓰기만 할게요. 3차 이상의 다항 방정식에서도 뭐가 성립한다고요? 켤레근 정리가 성립한다. 이제 2차 방정식으로 제한을 걸 필요 없다. 이런 얘기고요. 네. 써보긴 하죠. 복습할 겸. 유리수 계수. 자, 더 이상 2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항 방정식에 한 근이 a 플러스 b 루트 m
이런 형태고, 이때 A랑 B랑 M은 유리수고 루트 M은 무리수,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예, 상반인데 유리수고, 그 다음에 루트 M은 무리수일 때요. 이면 다른 한근은 반드시 A-B 루트 M이다 라는 거 그냥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2차 방정식 이상의 차수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실수 계수 당 방정식의 한 근이 A 플러스 BI, 이때 A, B는 실수입니다. 이면 다른 한 근은 반드시 A-BI이다 라는 얘기였고요. 됐죠? 자, 이걸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잘 봐봐. 한 근이 1 플러스 2i니까 나머지 한 근이 1 마이너스 2i 아니냐 라고 하려면 얘들의 실수 조건이 필요하다니까. 근데 실수 PQ 나와 있지, 그지? 그러면 한 근이 1 플러스 2i니까 나머지 한 근이 1 마이너스 2i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냐 라고 하면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데 그냥 실근이야. 자, 이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선택을 하냐면 1 플러스 i와 2i와 1 마이너스 2i와 알파 이런 식으로 잡는 선택을 많이 합니다. 내 말 듣고 있는 친구들? 보통 어떻게 하냐면 세 근은 1 플러스 2i와 1 마이너스 2i와 그 다음에 뭐 실근 알파, 여기서는 실근 알파라고 잡으라고 얘가 시켰잖아요, 그죠? 맞아? 예. 네.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계수를 쓰기가 아주 좋아 보이네요. 왜냐면 여기 5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부터 시작해요? 세근의 곱부터 시작해요. 세근의 곱은 뭐 같아요? 5알파요? 나쁘게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5하고 같네요. 그죠?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걸 바로 알게 돼요. 이해됐지? 자, 이제 세 근의 합을 써볼까요? 세 근의 합은 3개 더해보면 뭐냐? 2 더하기 알파잖아. 그럼 1이네. 이게 뭐하고 같아? P-1이라고 같죠? 그래서 P가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의 합이 있죠. 3차 방정식의 근계수는요. 합과 곱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근의 곱의 합이 약간 좀 귀찮잖아요, 지금. 뭘 계산해야 되냐면 1 플러스 2i랑 1 마이너스 2i 곱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1 플러스 2i 곱하고요. 마이너스라고만 쓸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1 마이너스 2i를 곱한 걸 계산해 내야 되는 거죠. 이게 좀 짜증난다고, 그지 않냐? 짜증 안 나냐? 안 나면 말고. 오, 3 나오냐 이거? 요게 3인데 요게 Q-2하고 같아야 되네요. 그래서 Q는 얼마가 되냐면 5가 됩니다. 이상해서 알파는 마이너스 1, P는 2, Q는 5가 되는데 내가 한 가지의 풀이를 더 해줄게. 알겠지?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근과계수관계를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관계를 쓰는 건 보통 제일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거든. 귀찮은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단 이 두 근을 알잖냐. 맞아?
그러면 1 플러스 2i든 1 마이너스 2i든 이걸 x라고 잡을 수 있잖아. 2차 방식 작성에 상관없고. 예, 다시 한번 써볼게. x를 1 뿔마 2i라고 잡으면 x 마이너스 1이 뿔마 2i잖냐. 이 상태로 양변을 제곱하면 플러스 5 되냐? 맞냐, 아가들? 마이너스 5가 되는 것 같은데? 그치? 마이너스 5는 0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사실 얘가 뭐냐면 1 플러스 2i와 1 마이너스 2i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지. 아니 플러스 5 맞는 것 같은데? 맞냐 안 맞냐? 1, 4, 5 두 개 곱이 4, 5 합이 2 맞는 것 같지? 플러스 5 2i 4 근데 마이디야 되지 않나? 플러스 1 4 플러스 5 맞아요? 네. 맞죠?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이게 뭐냐면 이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인수로 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나머지는 여기 x가 있겠고 저기 플러스 5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 더하기 1이 있을 거 아니냐고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알파가 그냥 마이너스 2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머지 p하고 q는 그냥 이렇게 전개하면 되잖아요. x의 세제곱이고요. 2차항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요. 1차항은 마이너스 2x랑 5x니까 3x인가? 상수항 플러스 5고 그러면 p가 얼마야 되겠냐? 2여야 되겠네. 네. q는 얼마야 되겠냐? 5여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되잖아요. 이해합니까? 이해해요? 그래서 근거하기 생각해 좋으면 써도 되는데 쓰기 싫으면 저처럼 방정식 작성해 찾으셔도 돼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